16번 문제입니다. 아까 15번 문제도 학생들이 정말로 정답률이 낮았는데요. 16번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보기 사례가 뚱뚱하잖아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보기에 사례가 나오면요. 보기 사례는 지문의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변칙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거 맞아?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요. 현재 수능 출제자들, 평가원 교수들이 학생들이 진짜 제대로 읽었는지를 체크하면서 사실적이고 추론적인 독해 그리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서 그걸 종합한 문제, 이걸 좀 창의적인 문제 읽기 혹은 창의적 읽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묻고자 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일단 보기 분석해 볼게요. 자선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개인의 선호, 감정, 정서, 태도, 도덕적 문장입니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이제 3단 논법이겠네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자, 자선 옳다, 주관적인 태도고요. 봉사는 옳다, 태도입니다.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선생님, 이런 말은 전통적인 논리학의 전권 긍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칙적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주관적 태도, 주관적의 반대말은 객관적인 거고요. 이건 객관적인 진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참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주관적 태도는 참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3단 논법 혹은 전권 긍정식의 논리인데 뭐가 없다고요? 참 거짓이 없어요. 참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리 적합성이 없어요. 태도에 대한 태도. 자선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자신의 찬성의 태도죠.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은 없다. 하지만 똑같은 태도를 지니면서 반대하는 건 일관적이지 못하다. 자선 옳다면 봉사는 옳다. P면 Q이다. 태도의 태도입니다. 자선 옳다, P이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 Q이다라가 타당한 건 참거짓의 진리 적합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뜻이다. 자, 비일관적의 다른 말은 뭐예요? 일관적인 태도를 갖춘다면 당연히 P에 찬성하면서 Q에도 찬성한다면 P에 찬성해야 되고 따라서 Q에도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되게 웃기죠? 됐나요? 이제 선지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선생님 한번 볼게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 다시 한번 가볼게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이거 누굽니까? A어입니다. A어의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 건가요? 아니죠. 어떤 거냐면 A어의 주장을 한층 더 끌고 가서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 다만 그때는 진리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의 문제로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충하는 건 삑 틀린 겁니다. 답 1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여 후에 규정된다는 주장. 이게 논리학자의 얘기입니다. 논리학자들의 얘기는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충돌하겠네요. 그렇죠? 보기의 주장이나 A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은 부여될 수 없다는 게 논리학자들의 얘기거든요. 맞는 말. 3번.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 이게 전통적인 윤리학자입니다. 여기는 전통적인 논리학자 혹은 기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윤리학자입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자.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겠네요. 맞는 말입니다. 도덕 문장에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귤은 맛있다.
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 요거 A여겠네요. 자선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같은 말이네, 같은 맥락이네. 띵동. 여기에 대해서 정답률 먼저 볼게요. 5번까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정답률이 먼저 나옵니다. 23%만 1번을, 10명 중에 2명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찍는 수준으로 간 거고 4번이 대충 맞다고 그냥 착각한 거예요. 5번도 한번 볼까요? 5번. 여기입니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까지가 누구죠? A입니다.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거질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같은 거군. 예. 근데 이걸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도 17%. 아마 답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거겠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요. 앞쪽으로 가서 여기 보면 23% 요 정답을 찾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찍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이런 태도입니다.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이 A인 걸 알았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주장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굳이 말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윤리학은 객관적 시비 판단의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A어는 원래 도덕 문장에는 그런 건 없다. 혼동해왔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A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전권 긍정식이 흔들려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게끔 가는 행크스의 논의 전개가 있었죠. 판단적 진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보기가 나온 겁니다. 돌아가 본다면 여기 보기요. 그래서 이 보기의 태도는 어떤 거냐? A어의 견해를 좀 더 일관되게 밀어붙인다면 도덕 문장으로 구성된 것들도요. 그런 주관적 태도들로 있는 것도 전권 긍정식의 논리를 창의되게끔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논의까지 간 거예요. 5가지 견해 주장을 서로 생각하게끔 했으니까 되게 좋은 문제인데 돌아와 본다면 제가 보기엔 1번을 고를 수 있고 2번, 3번, 4번, 5번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학자의 핵심적인 주장, 원리에 대해서 점검하려는 태도, 독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